세상은 부조리합니다. 정말 그래요. 갑작스러운 사고, 부모님의 건강 악화,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탕진하는 그런 우연한 상황. 여러분 분명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때로 아무 이유 없이 내 모든 걸 빼앗기도 합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부조리할까요? 왜냐면 그게 바로 인생이니까. 약 5년 전 부모님의 건강 악화로 제 인생의 여러 가지를 포기하게 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그땐 좀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 있나요? 없다면 언젠가 한 번쯤은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가진 것들은 언제라도 없어질 수 있다. 그게 관계든 건강이든 돈이든. 이처럼 불현듯이 오는 역경은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오늘 들고 온 책 이방인에서 이 삶의 부조리와 허무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생 그 얼마나 허무한가. 이방인 출발합니다. 주인공 이름은 메르소. 성격이 굉장히 시니컬하고 소시오패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독특합니다. 메르소가 얼마나 비상식적이냐면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 근데 그게 어제였나? 모르겠네. 이게 이 책의 첫 문장이에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메르소가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서 양로원에 어머니를 보내놨는데 평소에 연락을 잘 안 하고 지내다가 뒤늦게 사망한 소식을 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메르소는 이때도 솔직히 별로 안 슬퍼해요. 어머니랑의 불화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장례를 치르러 갔는데 관에 있는 어머니의 얼굴도 안 보고 그 시신 앞에서 담배까지 피우고 하는 이런 패급 짓을 합니다. 심지어 그날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그 복장 그대로 새로운 여자를 만나요. 영화도 보고 뭐 할 거 다 해요. 이때 만난 여자 이름이 마리인데 마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메르소를 엄청 좋아하게 돼요. 근데 반대로 메르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마리가 먼저 메르소에게 청혼을 했는데 이때 뭐라고 답하냐면 뭐 그렇게 사랑하진 않는데 네가 원하면 할게, 이런 답을 합니다. 진짜 개 하남자죠. 근데 마리는 그래도 좋아 하고 따라다녀요. 그러다가 레몽이라는 이웃 주민을 만나는데 이때부터 스토리의 문제가 시작돼요. 이 레몽이 소문이 좋지가 않습니다. 포주라는 얘기도 있고 사람도 때리고 해요. 근데 어쩌다가 메르소랑 레몽이랑 친해지게 되는데 둘이 술 한잔하면서 솔직한 얘기를 해요. 당시 레몽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고 이 여자는 꽃뱀이었어요. 레몽이 조금 호구라 이 여자를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있었는데 이 여자는 노골적으로 일도 안 하고 레몽의 돈만 타먹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숨겨놨던 명품백을 레몽한테 걸려요. 레몽이 발끈해서 이 여자를 때립니다. 이제 이 여자는 레몽을 떠나려고 하겠죠. 이때 레몽이 메르소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를 다시 만나서 결판을 내고 싶은데 내가 글을 잘 못 쓰니 네가 대신 좀 편지를 써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을 했고 메르소가 편지를 기가 막히게 씁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냐? 레몽은 이 여자를 다시 만나고 또 팹니다. 경찰까지 와요.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을 메르소가 도와준 거죠. 이후로 이 둘은 더 친해집니다. 여자를 팬 걸로 우애가 돈독해지는 막장 스토리. 근데 이 여자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리와 메르소가 레몽의 친구네 별장에 놀러가는 날이었는데 이날 레몽에게 맞았던 이 여자의 오빠, 그 친구들이 이 책에선 아랍인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아랍인들이 그 별장까지 가는 뒤를 밟아서 따라옵니다. 결국 다툼이 시작되는데 아랍인들이 칼을 들고 있어서 레몽이 피를 조금 흘려요. 어쨌든 이 정도로 상황은 종료되는데 메르소가 혼자 길을 걷다가 그 아랍인을 다시 만난 거예요. 처음엔 싸울 생각이 없었지만 혹시 모르니까 경계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이때 아랍인이 칼을 뽑아서 들고 있는데 그 칼에 태양빛이 반사돼서 메르소의 눈에 비칩니다. 이때 메르소가 그 아랍인을 총으로 쏴 죽여요. 한 발도 아니고 5발을 쏩니다. 책에 의하면 메르소가 아랍인을 쏜 이유는 태양빛이 뜨거워서 였습니다. 이후로 메르소는 살인죄로 재판을 준비하는데 변호사도 안 쓴다 그래서 국선 변호사가 배정돼요. 그렇게 국선 변호사와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 변호사가 메르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를 보호해주고 싶어. 그러면 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최근에 너의 어머님 돌아가셨지? 그 얘기도 좀 해줄래? 라고 합니다. 메르소는 변호사에게 이렇게 답해요. 그땐 졸렸고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라고 합니다. 어쨌든 딱 이 정도의 비협조적인 상태로 재판이 시작되는데 판사, 검사, 변호사 모두 처음에는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논합니다. 살인의 동기, 즉 총을 왜 쐈는지를 물어봤겠죠. 그러다가 검사가 메르소가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를 보여주는데 내가 들어보니 메르소 당신은 엄마가 죽었는데 얼굴도 보지 않았다면서 이런 얘기를 이어갑니다. 배심원들이 웅성웅성됩니다. 그리고 메르소가 이에 대한 답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네, 엄마가 죽었고요. 거기서 잠도 좀 잤고 담배도 폈어요. 거기 밀크커피 맛있던데요? 아무튼 자, 그러면 재판이 어떻게 됐을까요? 메르소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것도 광장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프랑스 국민의 이름으로 단두대의 목이 잘리는 그런 형을 받습니다. 이렇게 스토리는 끝나요.
자, 해설 들어갑니다. 일단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작가 알베르 카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카미는 1913년 알제리 몽토비에서 태어났는데 당시 알제리가 프랑스 영토였고 카미는 프랑스에서 넘어온 이민자 출신이었어요. 이걸 콜롱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콜롱은 알제리에서 살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프랑스에 둡니다. 그리고 알제리 내 좋은 자리를 유럽인들이 차지하다 보니 당연히 현지인들이랑은 사이가 안 좋아요. 카민의 집은 가난했고 아빠는 전쟁으로 일찍 죽고 엄마는 청각장애가 있었습니다. 카민은 엄마를 끔찍히 아꼈는데요. 알제리 독립전쟁이 일어날 때도 알제리가 독립을 하면 엄마가 사는 곳이 위험해질까봐 독립을 반대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또 한편으로 알제리인의 인권을 보호해주기도 했어요. 정확히 프랑스 편도 알제리 편도 아닌 독립은 반대하지만 인권은 지켜주고 싶은 이방인의 인생을 살아온 알베르 카미. 가장 중요한 건 카미의 모든 행동의 공통점은 전체주의를 반대했다는 거죠. 그게 나치든 종교든 뭐든, 즉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시되는 건 없다고 봐요. 카미의 단편 중에 배교자라는 게 있는데 이게 부록에 실려 있습니다. 이 둘은 매우 비슷한 점을 갖고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메르소에게 한 목사가 찾아와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널 구원해준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원래 그렇다. 라고 하는데 이 가치관에 반대하는 내용이 배교자에 매우 딥하게 쓰여 있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시켜 놓은 것 같아요. 여기에 핵심 내용이 뭐냐면 다들 그렇게 하라는 대로 주어진 대로 살지만 나는 내가 본 걸 믿겠어가 주된 내용이에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바로 실존주의. 실존주의의 유명한 말 중 하나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이죠. 즉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본질, 원래 그래야만 한다는 믿음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재판장에서 검사가 자신의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서 너 엄마 죽을 때 안 울었지? 그 앞에서 담배 폈지? 그 다음날 말이랑 놀았지? 라고 하면서 메르소가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그는 원래 악한 인간을 추가시켰는데 사실 엄마의 죽음에서 슬픔을 느끼지 못한 것은 아랍인을 쏴 죽인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얘기죠. 정말 중요한 건 메르소는 이 책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의 거짓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비정상적인 건 맞지만 그때 당시에 자신의 감정을 법정에서 그대로 말한 것도 사실입니다. 메르소라는 비상식적인 인물을 통해서 카미가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 모두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그게 마치 다 이뤄질 것처럼 통제하며 살아가지만 오히려 세상은 되게 부조리하고 불규칙하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리고 메르소는 그걸 인지하고 있는 조금 과장된 캐릭터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니 우리 아무것도 추구하지 말까요? 그냥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이럴까요? 카미는 이에 대해서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본 이방인이라는 작품은 카미 철학의 시작점일 수도 있어요. 이후로 시지프시나 페스트, 반항하는 인간 등등의 카미의 작품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다음의 얘기를 이어갑니다. 시지프 신화에서는 이런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가는 인간을, 페스트에선 그런 인간들의 연대를, 반항하는 인간에선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부조리한 건 맞지만 그 속에서 의미를 찾자는 게 카미 철학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 이방인은 다소 비상식적일 순 있지만 자유와 개인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카미가 대중에게 문제를 인식시키는 그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불현듯 어떤 불행이 찾아왔다면 조금 잔인한 말이지만 원래 그래요.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세상은 흘러갑니다. 알베르 카미는 46세에 차 사고로 우연히 죽습니다. 그걸 뭐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카미도 일생을 살면서 나름 행복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완전한 것은 지금 뜨고 있는 AI와는 다르게 행복과 불행을 불규칙하게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 도달하지 못하는 인간만의 약간의 공백은 우리를 더 인간스럽게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 당신의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행복할 수 없다면, 즉 실존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 본질만 쫓아가며 언젠가 저기에 닿겠지 하며 고통 속의 매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당신의 오늘 하루는 어땠으며 내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시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엔 더 재밌는 책 들고 올게요.